안녕하세요. 평택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정혁입니다. 네, 우리 평택 지역 고등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각 학교들 마크가 있는데요. 평택 지역엔 총 21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이 학교들 이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안내 순서는요. 먼저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 과목 유형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신청 안내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평택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공동교육과정을 들은 소감을 말하는 그런 영상 보고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 장래희망인 프로그래머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이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독하기 어려워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래밍 클러스터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실제로 독학할 때는 혼자 이해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래밍 문법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으니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 사용법을 명확히 알게 되어 수업에 만족을 느끼고 성실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수업과는 달리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업이라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공동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평소 책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로만 정보들을 접하면서 혼자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다가 이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 자신의 진로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흥미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더 개설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확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종류와 수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먼저 공동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 과목의 경우에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런데 학생이 진로나 진학과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충족을 못했다라고 해서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넓은 평택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데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을 함께 모여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원격 교육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까지 개설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유형은 수업 개방의 범위와 참여 학교의 종류에 따라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점형이라고 하는 학교는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에 개방하는 수업이 됩니다. 이를테면 평택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개설돼 있다. 그러면 평택에 있는 다른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학교 연합형, 상호 호혜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접 학교 간의 그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를 해서 이 가까운 학교들끼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상호 호혜형, 학교 연합형이라고 하는데요. 평택은 아시다시피 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평택고등학교에 있는 수업을 저 태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론상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간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현실적,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지도를 보고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은 운영 유형에 따라서 일반고 간 연계, 일반고 특성화고 연계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평택 마이스터 고등학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수목적 고등학교고 이 평택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개설된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1학기 과정이 있고요. 또 1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진행되는 1학기하고 2학기까지 진행되는 1년 과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신청하는 게 1학기 과정인지 아니면 1년 내내 1, 2학기 다 배우는 건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가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개설 과목 및 단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개정 교육 과정의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 과목이 주로 개설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여기 달아놨는데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은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확률과 통계 과목이 고등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일반 선택 과목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는 개설을 할 수가 없어서 X 표시를 제가 해놨고요. 대신에 이제 심리학은 어떤 고등학교에는 개설돼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개설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통 교과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는 안 되지만 수학 영역의 인공지능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동교육 과정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의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고라든지 외고라든지 또는 이제 국제계열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전문교과 1,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체육전공 실기심화 이것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강 신청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 파란색 글자의 과목명을 보시면은 일반 선택보다는 확실히 진로 선택이나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공동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설 단위인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보충 수업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7교시 끝나고 하는 보충 수업 이거는 그래 개인 사정이 있어서 빠져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에 기록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규 수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학기 집중 이수 형태의 과목을 주로 많이 개설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과정도 있으니까 수강 신청 전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여기서 2단위, 3단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학점으로 바뀔 텐데요. 단위라는 표현은 일주일에 2시간을 들었다 그러면은 쉽게 이걸 2단위,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3단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설 기준하고 학생 수강 기준을 살펴보면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시간 내 운영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는 평택처럼 21개나 되는 고등학교들이 일과 시간표를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평택 지역은 방과 후 증배하는 운영 형태의 이런 과목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3년간 정규 교육과정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이 다니는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평택고등학교 학생들은 2학년 1, 2학기에 다 심리학이 개설돼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 심리학이 개설돼 있는데도 심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면은 공동교육과정은 본교에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타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하고 똑같은 걸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평택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3학년에 여행지리하고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지리를 선택하면 생활과 과학도 너무 듣고 싶은데 당연히 여행지리를 선택했으니까 생활과 과학은 택 1이라 못 듣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의 승인, 교육과정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서 들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학년제도 가능은 합니다.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인원수가 살짝 적어요. 그래서 15명 내외를 권장하고요. 오프라인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공동교육과정은 강좌별 13명에서 25명까지 인원이 온라인보다 살짝 많은 편이긴 합니다.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교 학생들을
선택할 수 없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설된 게 공동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본교생 비율은 가급적 65% 이하로 타교 학생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평택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월요일입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월요일 저녁 7시까지 그 학교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보통 7교시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 계산하시면 학생 여러분들 스케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아무래도 거리상의 제약이라든지 이게 쌍방향 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6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자기 개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스케줄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꼭 이 빨간 글씨 기억을 해 주시고요. 2023년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성적 처리 방법 여기 이렇게 표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이 복잡한 표보다는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적 처리 방법은 지금 1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공통 과목을 이수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게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성적이 등급이 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취도 A, B, C도 표시되지 않는 과목들 그걸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패스, 정상적으로 수업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채용 예술은 아시다시피 A, B, C 3단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당연히 등급이라든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셔서 각 학교별로 지금 과목 선택을 다 완료하셨을 텐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비록 등급은 안 나오지만 A, B, C 성취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오고요.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내가 수강시청에서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이 A 학생이 많았는지 B 학생이 많았는지 이 부분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A 학생이 90%, B 학생이 10%, C 학생이 0%였다면 그 수업은 굉장히 성취 수준의 학생들이 다 도달한 그런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취도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 이게 공동교육과정하고 성적 산출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개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표를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요. 여기 교내에서 수강한 과목하고 다르게 비고의 공동이라고 표시돼 있죠. 이 부분만 다르고 진로 선택 과목하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표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체육 분야에서 체육 전공 실기 심화를 본교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생의 성적표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평택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개설한 그런 과목을 들었던 학생은 공동교육과정으로 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두 개 확실하게 차이가 구분이 되시죠? 네, 그러면 아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를 다른 학교에 가서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당연히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공동교육과정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성적도 이렇게 하고 세특도 같이 이렇게 생기부에 들어가게 된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본 동영상은 이제 평택고등학교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선생님은 단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동교육과정의 단점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월요일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다른 학교에 갔을 때만 3월에만 신기했고 뭐 설레는 순간도 3월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몸이 건조해지고 같은 학교 친구들이 7교시 끝나서 하교하는데 나만 다른 학교로 버스 타고 등교하는 게 굉장히 싫어진다, 귀찮아진다 이런 의견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동교육과정 이름만 보고 신청했다가 막상 3월에 개강하고 수업 듣고 났는데 공동교육과정 선생님
수업 방식과 내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든 1년이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년에 배울 과목을 대체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게 될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이동을 하시긴 하지만 내년에 그래 저 선생님이 저 과목을 안 가신다면 담당하시게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그런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선생님하고 그 수업 방식이라든지 선생님과의 그런 어떤 케미? 이를테면은 수행평가가 너무 학교에서 하는 평가가 몰려 있어서 공동교육과정만큼은 조금 미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건의를 했다가 안 돼, 이것도 이번 주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런 불편함 그런 게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학교 일정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엄청 학교 많이 셧다운되고 다시 이제 등교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 학교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게 되면은 원래 공동교육과정 월요일만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학교 일정 때문에 못해서 목요일날 보강하신대. 그러면 목요일날 잡았던 나의 약속이나 학원이나 과외 이런 게 마치기 어려워져서 힘들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보충 수업처럼 생각해서 빠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생활기록부 출결 항목에 미인정이 바로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정을 모두 포기할 각오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단점만 들으면은 와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 장점이 너무나 크죠.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정규 수업 이외의 과목을 추가로 듣는 거기 때문에 나의 학업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되는 내용 수시 종합 전형에 엄청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하고 같은 계열, 즉 제가 지리학과를 진학하고 싶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고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 공동교육과정 과목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경제지리란 과목은 없고요. 뭐 국제 문제라든지 국제사회와 관련된 국제계열 과목하고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으로 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 나의 목표는 아주 빨리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으라는 거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장점이 사실은 단점을 상쇄시킬 만큼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이게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인데요. 과목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으로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요. 1학년은 공통과학만 들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의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 생명과학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제 과목 위계라는 거는 우리가 수원을 배우고 수투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는 이런 위계가 있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에 공통과학, 2학년에 생명과학 1, 3학년에 생명과학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듯이 위계 순서가 있기 때문에 1학년 친구가 2학년 올라가면서 그래 2학년 1학기지만 공통과학밖에 나는 안 배웠지만 고급 생명과학 너무 배워보고 싶어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위계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의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 문장만 보면은 지금 학생들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기초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입니다. 이 국가교육과정은요. 학생들이 너무 입시, 대학 진학, 수능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절반을 국영수, 한국사 이상, 절반 이상을 국영수, 한국사 듣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영역, 넓은 영역의 배움을 경험해야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만 이것만 집중적으로 배우겠다. 그거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수학 공동교육과정 신청하실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학교에서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총 90학점 이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졸업할 때 총 90학점 90단위를 듣고 공동교육과정 인공지능 수학까지 듣게 되는 바람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너무 많이 모여있게 되면은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 2번 가장 중요한 위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너무 기초교과, 국영수 한국사 위주로 자기 선택을 몰지 말아라 하는 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의 3년간 정규교육과정 기준으로 본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만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에 심리학이 개설되어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으로 심리학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한 출결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 3월에 개강을 하고 수강 신청 포기 기간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수강 신청 포기 기간에 그래 한번 들어보고 나랑 안 맞아, 이거 안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음 주 이제 수강 신청하기 전에 이 기간에 그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정말 이거 신청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지, 이런 학생들은 가급적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가 확실한 그런 학생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포기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동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5가지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은 몇 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론상 2과목까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평택 지역은 월요일 날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요일,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과목만을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 신청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오프라인까지 하나 추가로 신청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부분, 학교 행사로 불가피하게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개인 사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행사라면은 당연히 출석 인정 결과로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증빙 서류가 공문으로 거점교하고 학생 소속 학교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지필평가인데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공동교육과정 있잖아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필평가 기간이더라도 방과 후에 실시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규 수업이니까 미인정 결과가 돼요. 선생님, 그럼 너무 이게 빡빡하고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체로 공동교육과정 선생님들이 각 학교별로 지필평가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 부분을 다 조율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필평가 기간이 몰려있는 주의 월요일은 다음 주 목요일에 보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교과별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공동교육과정은 수행평가가 100%인가요? 자, 이론상으로는 지필평가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이 지필평가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수행평가 100%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사실상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 어느 학교에 모여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어렵고 해서 수행평가 10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우리 학교에서 17교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은 빠졌는데요. 어떻게 돼요, 출결은? 그러면은 그날은 여러분 미인정 결과 한 번이 추가가 됩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17교시를 다 듣고 공동교육과정만 빠졌어도 미인정 결과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한 출결 규정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여러분들 인터넷 창을 여시고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평택 고교학점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이제 과목 소개에 해당하는 란에 심리학을 한번 알아볼까요? 심리학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과목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 이거는 성적이 A, B, C로 나오는지 아니면 교양 과목이라 단순히 패스만 하는 건지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 위치에 있어요. 지금 2023학년도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치하는 북부 지역, 송탄 지역의 학교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상 이충고등학교 학생이 평택고등학교, 신안고등학교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이에요. 평택은 여러분들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흔히 송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평택 지역까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이동한다?
한두 번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 학기 내내 월요일마다 이루어진다? 1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엄청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태광고, 송탄고, 이춘고, 효명고, 라운고, 은혜고 이렇게 가까이 모여있는 학교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만 주로 교류하는 형태고요. 송탄을 넘어서 평택까지 내려와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평택여고, 평택마이스터고, 비전고, 한광고, 한광여고, 신안고, 평택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요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서평택 사는 친구들도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선생님 그럼 안중은요? 그래서 서평택 지역은 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보다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네, 다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아까는 패스만 있었고 선생님 이거는 3단계네요. 아, 이건 왜 그러냐면 미디어 콘텐츠 일반은 교양 과목 패스, 이수, 미이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A, B, C 성적이 산출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성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수강 신청 안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수강 신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요 부분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부분이요. 내가 송탄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구나. 근데 이게 1, 2학기 각 2단위? 이건 무슨 소리지? 이걸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1학기에도 일주일에 2시간, 월요일에 2학기에도 월요일에 2시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고급 생명과학 과목은 월요일 7시에서 9시까지 1년 내내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 강조할게요. 첫 번째, 내가 신청한 과목이 1학기에만 하는 건지 2학기까지 해서 1년 과정인 건지. 두 번째,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잊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이렇게 개인정보 꼼꼼하게 틀리지 않게 전화번호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면은 전화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잘 적어주시고 강좌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수강 신청이 잘 됐다 안 됐다 이 부분이 뜨죠. 이 수강 신청 기간 중에는 내가 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하고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 사이트가 열리는 그 순간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인원이 가득 차서 신청을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 과목들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총 5명까지 대기라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신청했어. 인원이 다 찼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취소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 이렇게 대기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수강 인원이 초과되면은 신청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과목. 이거는 딱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12월 5일 저녁 8시에 열리자마자 신청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 개인정보, 오류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5, 6, 7일, 12월 5, 6, 7일에는 오프라인을 먼저 신청을 받고요. 목, 금, 토, 8, 9, 10일 이때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 적시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학생들, 우리 평택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만큼 본인의 의지하고 본인의 진로, 적성 이게 명확하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 꼭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